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윤석열이 포함된 20번 카톡방, 소위 윤번방의 실체에 대해서 알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어게인 SNS 소통위원회 채팅방에 만행이 담겨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참여한 20번 방이라 민낯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의 추가 단독으로 그 안에서의 벌어졌던 만행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안철수 빨갱이, 이준석 스파이, 홍준표 간첩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2022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 뭐라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네거티브가 이어지고 있고요. 차마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안철수 후보와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되도 않는 허위 조작 정보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준석 대표의 혐오 정치를 싫어한다지만 이러한 국민의힘 윤번방 만행은 한참 선 넘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선 넘은 지적은 지적대로 하되 이준석 대표의 혐오 조장 갈라치기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은 비판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지인지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를 비난해준다고 이런 행동까지 옹호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앞선 단독 보도가 나간 후 권영세 씨와 박형준 씨는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단톡방에 본인도 모르게 여기저기 초대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다만 20번 방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직접 참여해 있는 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더욱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게다가 방금 민주당에선 김건희의 샤갈전도 허위 개최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까르띠에, 방고우, 앤디 워홀전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개최 허위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국민의힘 측에선 네거티브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김동연 후보의 여러 좋은 공약을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공약과 잘 엮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득권 공화국이 아닌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다고 약속한 거고요. 이에 박시영 대표는 당연히 효과가 크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충청, 엘리트, 중도 보수, 공무원표에 영향이 많이 갈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영 씨가 통합과 통일은 천심이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영호남 통합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언코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박근영 씨를 선대본부 고문으로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통합과 통일은 민심이자 천심이라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당시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가 넘었음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와 애국지사 여러분께 적극 지지해주길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펼쳐질 것 같다. 특히 기존의 국민의힘이 해오던 갈라치기와 네거티브가 서서히 힘이 빠지고 정말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로 가는 건가? 라는 기대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조성은 씨도 최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이해로도 예비역 장병, 유공자 후손, 참전용사 등 무려 7만 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는데 그 안에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인 김용만 씨가 함께 자리를 하기도 했네요. 어제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강군을 위한 장병복지 8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은 물론이고 병사 통신비 인하, 군인 상해보험 전면 시행, 병사 통신비 반값 인하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주위 군인들과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리면 좋을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외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맞춤 공약도 있는데요. 당선 즉시 3차 접종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24시 완화,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한 50조 원 긴급 지원, 3월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그리고 신용 대사면,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 마련, 한국형 PPP 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이제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주의 설득할 대상에게 맞춤형으로 공약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SNS를 통해 분야, 대상별 공약을 요약해서 공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로도 최근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선 펜코에선 이들은 맞을만 한데? 이런 헛소리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게다가 최근 모 BJ한테 또 저렇게 좌표를 찍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수십만회,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렸는데 이렇게 낄낄대고 있죠. 이들이 더 심각한 건 최근 뻑가와 펜코, 뻑코 논란으로 국민청원 20만까지 돌파하고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반성은커녕 똑같은 짓을 과감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최근 추적단 불꽃의 박지연 활동가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이재명으로 마음 돌린 2030 여성들의 지지선언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도 했고요. 기자회견은 여기엔 1시로 돼 있지만 오전 11시가 맞고요. 추적단 불꽃 박지연 씨는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할 때 정말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펜코를 비롯한 몇몇 네티즌들에겐 표적이 돼서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최근 변영주 감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정말 큰 힘이 되는데요. 최근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에 쇼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직접 용기 내서 앞장섰는데 이런 분들을 다 같이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대선 토론 사회 분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